실질적으로 맞아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내주기 때문에 일반 담보대출보다는 좀 높은 비율로 금액을 내주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그것이 집값의 폭발적인 지금 상승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매매가, 그러니까 즉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특히나 경기도,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세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도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 대출이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서울의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요.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 12,000세대 전세 2개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급이 그만큼 엄청나게 폭감을 했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을 하는 것이지 대출에 의한 것은 이미 DSR로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고 대출 규제 엄청나게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나게 대출 규제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 대출을 막는다 한들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막으면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됐는데 오늘 하루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 주말 시작하기 전에 전세 DSR 적용 관련해서 방송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전세대출 DSR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댓글부터 해서 전세대출 덕에 갭투기로 가격이 오른 것도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른다. 이게 버블이 아니냐. 국내 경기 내수 경기는 위기인데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게 위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그리고 전세 대출이 시작되면서 출산율이 박살났다라고 댓글을 다신 분도 있었고요. DSR 시행해서 거품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 게 그 기사에서 나오는 그 집값의 상승이 전세가의 상승인가요? 매매가의 상승인가요? 지금 서울의 그 서초, 강남, 송파의 전세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세가율이 30%입니다. 30%.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면요. 전세가가 3억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따지자면 솔직히 따지고 보면 매매가가 버블인 것이지 전세가가 사실 버블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30%라는 것은 전세가에 관계없이 지금 돈이 있으신 분들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집을 사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전세가가 6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버블이라는 개념이 전세가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세가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 또한 80%까지 내주기는 하지만 정책자금 대출 있잖아요.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상한선이 존재하고요, 분명히. 그리고 일반 대출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도 차주의 상환 능력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전세 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매매와 다르게 전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거주하는 집에 대한 실질적 사용 가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세가는 2년 뒤에 4년 뒤에 돌려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집값은 상승하지만 전세가는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의 전세를 들어갔으면 그냥 그대로 10억을 받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버블이라는 개념은 매매가에 존재하는 것이지 전세가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세가의 버블로 인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저는 사실 지금 서울의 집값 상승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동작구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의 6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40% 정도의 돈은 있어야지만 집을 사실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12억 정도 되시는데, 그 정도 된다면 약 5억 정도는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12억 정도의 집을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과 집값의 상승,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지 않고 분명히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대출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출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집값의 폭발적인 지금 상승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매매가, 그러니까 즉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특히나 경기도,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세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도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 대출이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분명히 밀어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도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서울의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경기도 외곽 지역의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집을 싹 다 팔고 서울에 현금을 가지고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그런 집중성과, 그리고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그 갈아타기 수요를 떠받칠 수 없는 그런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지금 집값이 상승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은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고, 그런 이유로 해서 문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실제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충분히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조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최근에도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 16조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전세 대출을 왜 막겠다고 하는지 언론에서 그것에 대해서 군부를 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막겠다고 한다면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럴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대출 규제는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가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집값이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전세가로 인해서 대출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전세가보다는 매매가,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그런 총량 상승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전세에 대한 DSR 적용하는 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분께서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것이 단순히 전세 대출로 인해서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공급의 부족, 지금 올림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 12,000세대 전세 2개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급이 그만큼 엄청나게 폭감을 했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라도 이 정도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내가 상급지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상급지에서 물건이 안 나오니까 내 집도 못 팔면서 서로 간에 지금 길막 현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앞에에서 집이 안 나오니까 나도 집을 못 팔고 갈아타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을 하는 것이지, 대출에 의한 것은 이미 DSR로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고, 대출 규제 엄청나게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나게 대출 규제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 대출을 막는다 한들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성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세 DSR 저는 적용 불가능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그런 규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 과천이나 분당, 용인, 평촌 이런 지역들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출을 무조건 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출을 막으려면 지금 만약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마음이라면 담보대출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대출과는 전혀 무관하다.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의 집값이, 특히나 강남 상구와 용산의 집값이 지금 전세가와 관계없이 전세가 비중 30%의 비중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버블이 전세대출 때문이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역으로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저녁에는 집사인당님과 함께 생방송이 있는 관계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생방송은 없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부터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